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 일본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키타큐슈시에서 26명, 도쿄에서 22명의 감염이 발표되는 등 총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83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54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3명, 오사카에서 2명 등 총 13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8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0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총 2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도쿄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명을 넘은 것은 이달 14일 이후 15일 만이며,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달 25일 이후 29일까지 4일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 도내의 감염자는 4일 연속으로 전날을 웃돌고 있으며, 감염 확대의 징후를 나타내는 독자적 지표인 도쿄 경보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도쿄 경보의 주요 지표로는 첫째,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최근 일주일 평균 20명 미만일 것, 둘째, 감염 경로 불명자의 비율이 50% 미만일 것, 셋째, 주 단위의 감염자가 감소 경향일 것, 즉 전주와 금주의 확진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1배 미만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일 신규 감염자 수의 일주일 평균 20명 미만은 현재까지 11.7명으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감염 경로 불명자의 비율은 54%, 세 번째 전주 대비 금주 확진자 수는 1.07배로 두 가지의 지표는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쿄도는 현재 시행 중인 휴업 요청의 완화 정책인 도쿄 로드맵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휴업 요청에 대해 2단계로의 완화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단계에는 영화관이나 극장, 상업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26일부터 1단계 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주 간격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여 단계별 완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경제적 부분도 생각하여 내린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원 환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도쿄 코가네이시의 무사시노 중앙병원은 29일 새로운 환자 7명의 감염이 판명됐다고 밝혔으며 이 병원의 감염자는 총 16명이 되었습니다. 4일 연속 증가 추세와 집단 감염까지 2단계 진입이 성급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감염자의 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키타큐슈시에 따르면 새롭게 26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타큐슈시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은 7일간 연속으로 총 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729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키타큐슈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증가세에 있지만 제2파가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감염 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는 없다. 감염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경제활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29일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퇴원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발병날이나 증상이 없어진 시점에 일정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퇴원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지침을 각 도도부연이나 의료기관에 통지하였습니다.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는 국내의 연구에서 코로나의 환자는 발병 전부터 발병 직후가 가장 감염력이 강하고 발병부터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타인에게 옮기는 리스크가 작아지는 것이 명백해져 이러한 지견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는 보기는 했는데 아직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일본식 모델을 의식해서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은 29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따른 휴교 장기화에 배려하여 내년 입시에서 일정한 출제 범위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시에서 일정과 출제 범위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고등학교장 협회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늦추는 것이나 출제 범위를 한정, 추가 시험의 활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28일에 의뢰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나 대학 관계자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정한 대학 입학자 선발 실시 요강을 6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기우다 문부상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싶다. 기회를 늘리는 것을 포함한 현장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및 입헌민주당 등이 찬성하여 다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장려받는 연금액의 수준 향상을 깨하고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관련 법에는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를 반영한 제도도 변경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현재 종업원 501명 이상 기업체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가입 요건입니다. 기업의 규모 요건은 점점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며 시산으로는 51명 이상의 기업이 대상으로 되면 새로 65만 명이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29일 도쿄고검의 쿠로카와 히로무 전 검사장과의 내기 마작 문제로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던 관리직 사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으며 또한 관리 책임을 물어 후쿠시마 시게루 경영기획실장을 견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의 이유로는 해당 사원은 긴급사태 선언 중에 쿠로카와 씨, 산케이 신문 기자 2사람과 내기 마작을 하였으며 본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사내 조사에서 과거 3년간 같은 멤버로 달에 여러 차례 마작을 하였으며 1회당 승패는 한 명당 수천엔에서 2만엔 정도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도쿄 사회부의 법무 담당 기자였던 2000년경 쿠로카와 씨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2017년에 편집 부문을 떠났습니다. 쿠로카와 씨의 정년 연장, 검찰청법 개정안 등 취재 보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변호사 및 시민 등 복수의 그룹이 쿠로카와 씨와 사원 등 모두 4명을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도도부연과 정령시의 정신복지보건센터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마음의 상담이 4,946건에 이르는 것으로 29일까지의 후생노동성의 집계로 발표되었습니다. 2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약 2개월간의 상담 건수인 1,741건의 3배 가까이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의 외출 자제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레비 아사히는 2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미카와 유타 아나운서가 메인 앵커를 맡고 있는 보도 스테이션에 6월 4일부터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앵커를 담당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필드 리포터로 취재 활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미카와 아나운서는 4월 3일에서 4일에 발열이 있어 그 후로도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9일까지 출연을 계속하였으며 11일에 PCR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명되어 입원에 들어가 21일에 퇴원하고 자택 요양한 바 있습니다. 문서의 글로 프로그램에서 반복 감염 예방을 호소하던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힘든 폐를 끼쳤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죄하였으며 의료 종사자에게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꾸중의 말은 앞으로 일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휴교 조치가 해제된 직후에 시즈오카시의 한 중학교에 동시 출신 여배우 히로세 스즈로부터 뜻밖의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학교가 재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붙은 짐에는 손소독 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친필 편지에는 몸 조심하세요 라는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와시오 카즈토시 교장은 감사드리고 스즈씨가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스즈씨처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지진 소식입니다. 5월 29일 19시 5분경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기우현 히다 지방으로 진원지의 깊이는 약 10km,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5.2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